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영암 소식과 이슈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이슈 영암입니다. 네, 갑진년 새해 저희가 첫 영상 녹화를 시작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영암군이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최종 수탁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집 과정에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긴급 사안으로 모집 공고를 냈고, 심지어 법규상의 법정 기한마저 단축시켜 모 업체에 대해 유리한 공고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 대표가 영암군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혁신위에 대한 영암군의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특혜 논란은 영암군이 지난해 8월쯤 8월 말 계약 만료된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에서 신규 사업자 모집에서 진행된 선정된 그 수탁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이번 논란이 터진 거죠.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영암군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현재 도시재생센터 수탁업체가 일반 사단법인이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집 공고 당시 영암군에서 참가 자격을 제한을 했었어요. 네. 그때 우선 참가 자격 관련된 자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입찰 참가 자격을 살펴보면 가 항목에서 딱 1, 2, 3, 4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참가 자격을 제한한 부분이죠. 사실 여기서 3번만 살펴보면 되는데, 제가 1번, 2번, 4번까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번하고 2번에서 1번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말해요. 그리고 2번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을 말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무슨 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그런 데를 말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나주에 있는 전남연구원, 목포 녹색에너지연구원, 네. 이런 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4번을 딱 보시면, 읽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산학협력단 여기를 말합니다. 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무슨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는 1번, 2번, 4번은 원래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번만 보면 되는데, 제가 왜 지금 1번, 2번, 4번을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3번 얘기하면서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저 영암군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갑자기 1번, 2번, 4번이 해당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영암군에서. 제가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자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는지 진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자 상대로 영암군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 상대면은 뭐 오죽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1번, 2번, 4번을 또 이제 굳이 또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이 3번 항목을 계속 봐보시면, 이거 보면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화가 된 공익법인 및 교육기관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익법인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 이거 영암군에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암군에서는 이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는지 이제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업체가 공익법인이 지정이 안 된 그냥 일반 비영리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터지고 하니까 영암군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거의 법 창조적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담당 팀장님께서 공익법인은 없어진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면서 막 비영리법인이 원래 공익법인하고 개념이 똑같다. 똑같아서 이제는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사용하지도 않는 개념이면은 왜 이 참가 자격에다가 왜 공익법인이라는 문구가 왜 있냐 이거 물으니까 또 그 말도 아무 말은 안 해요. 기적의 논리를 펼치다가 말이 막히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취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팀장님이 이제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세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무관님도 팀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하고 또 계속 다시 연락을 계속 주고받다가 하신 얘기가, 이번에는 공익법인 개념이 비영리법인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서,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수탁업체가 비영리법인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제 두 번째 기적의 논리를 또 펼칩니다. 제가 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조금만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답답하니까 고구마를 예로 듭시다. 이민정 기자는 고구마 좋아하세요? 네. 영암 고구마는 어떠세요? 영암 고구마, 저희 집은 영암 고구마만 먹어요. 한번 우연히 먹게 된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여기만 영암 고구마로 먹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암 고구마가 일반 고구마랑 똑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영암 고구마도 분명 고구마는 맞는데 모든 고구마가 영암 고구마는 아닙니다. 제가 이 예를 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암군에서는 참가 자격으로 분명히 고구마 중에서 영암 고구마를 원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그 선정하는 고구마가 영암 고구마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고구마를 선정을 해놓고는 이게 영암 고구마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런 논리를 펼친 겁니다. 솔직히 이게 진짜 비영리법인하고 공익법인하고 그냥 개념만 조금만 이제 이해를 해보면 금방 이해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막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막 고구마까지 예를 들어서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좀 자괴감도 들고 그랬어요. 진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그 법률 자문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충 얼마 부리고 약간 좀 뭐라 뭉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자기들이 네이버로 검증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네이버로 확인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또 바뀌시고 여기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 시험도 치러서 이제 임용도 되셨으니까 이런 시골에서 또 대단한 분들로 또 인정받고 대접도 받으시고 본인 프라이드도 제가 높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보여줬을 때 그런 얘기고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일 처리를 하시면은 능력도 실력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예. 행정 신뢰가 1도 없어 보이면 솔직히 본인들은 세금 도둑밖에 더 됩니까? 예?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말만 늘어뜨리면 누가 그 행정을 신뢰를 하겠냐고요. 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별것 아닌 이 개념 갖고도 이런 말장난을 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무자격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 선정한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절대 이제 고의가 아니라는 그런 항변을 하고자 혹시 이렇게 이 엉터리 이런 참 무식한 이 답변들을 하는 건 아닌가. 자기들이 고의가 아니라 뭐 모르고 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퉁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의구심마저 딱 들더라고요. 뭐 이거 무자격 관련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그 티켓 논란에서 저희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그 모집 공고부터 아주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그 일기 사업자 계약 만료일이 한 작년 8월 31일 그때였으니까 그때로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긴급으로 공고를 낸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일반으로 내면은 한 20일 이상을 내야 되거든요, 공고를. 네. 모집 공고를. 근데 이제 긴급으로 내면은 한 10일이면 돼요. 굉장히 축소시킨 거죠, 보면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여관군에다가 왜 긴급으로 냈냐라고 제가 물었죠, 또 취재하면서. 근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적법하게 냈다라는 그 말만 계속 중얼중얼 하시고, 왜 긴급이어야 한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한으로 이게 장난질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그 모집 공고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나요, 이게.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0일 공고 냈다가 한번 유찰되고,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재공고를 하는데, 이 재공고 때도 단축시켜가지고 공고를 내요. 그 관련 법이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5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마감일을 포함해가지고 공고를 해버려요. 공고 기간을 마음대로 단축시킨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영안군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위탁사고 관련 조례에 따랐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는 규정이 없어요. 이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조례라는 게 보통 이제 자치에 관한 그 규정을 이제 상위법에서 이제 제한하지 않는 그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좀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상위법인
그 시행령이 따라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그냥 무시를 한 거죠. 그 규정을. 그러니까 이것도 위법인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또 실적에 관한해서도 조금 얘기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없어요. 실적이. 영안군에서는 국회에서 뭐뭐를 있었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한 설명들은 안 하세요. 그냥 다 적법하게 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진짜 딱 이 말만 해요. 이 말만. 그 아까 그 도시재생센터 그 긴급 공고 그 이유 물었을 때랑 똑같은 식으로 이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영안군이. 게다가 이 업체가 세종시 소재입니다. 세종시 소재. 재작년 꽤나 이제 한 2022년 12월 거의 한 2023년 되기 직전 그때쯤에 해가지고 한 12월 중순께 해가지고 영암에다가 이제 유일하게 그 분사무소 등기를 내요. 이게 광주 전남 소재 사무소를 둔 업체라는 딱 지역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딱 우회하는 딱 꼼수를 이 영암군이 다 받아줍니다. 예. 이 등기 사항을 여기 사무소 관한 등기 사항 이민정 기자께서 이게 확인해 주신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유효 사항 이 부분에서 재미난 것들이 있죠. 보면은 일단 여기 업체 대표가 아까도 나왔다시피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 그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장부터 해가지고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까지 영암군 민간 위탁 사업을 죄다 휩쓸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이 혁신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 예. 혁신위원회 위원장 유재민 씨. 그 양반이 주필로 있는 신문사가 있죠. 그 신문사가 갑자기 그 영암군하고 수천만 원 수익을 갑자기 이게 몰아서 받아요. 그게 이제 류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그 의혹을 저희가 한번 제기했었죠. 네. 이렇게 혁신위원회하고 이게 연결되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이거 예전에 뭐죠? 원래 인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신위까지 지금 이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우승희 군수 선거 승리 이후에 농공행상으로 이제 전리품들을 이게 끼리끼리 이제 논아먹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기 등기 보면 또 재미난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막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게 확인되고 연결된 점들을 제가 발견을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보면은 등기 이사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순남 씨가 있어요. 네. 이 정순남 씨가 누구냐? 아까 혁신위 위원장 그 유재민 씨가 있는 그 주필로 있는 그 신문사 있죠. 그 신문사 대표랑 이 정순남 씨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예. 그 신문사 대표랑 똑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혁신이랑 다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 등기 이사에 김병도 씨가 있습니다. 예. 누구신지 아시죠? 네. 이번에 그 영암 무안 신안으로 국회의원 그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이죠? 네. 솔직히 이 사람까지 저는 이 업체에 있는 거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뭐 본인이 친명이라고 하시고, 뭐 저번에도 막 얼마 전에 저 영암 시장 쪽에서 뭐 명함도 뿌리고 막 그러시던데, 자, 뭐 이분이 뭐 진짜 친명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대충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하고 이게 아까 그 신문사랑 뭐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면 대충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가 좀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신문사 대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의 인간됨이나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뭐 끼리끼리 계속 잘 뭉쳐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총선 관련해서 잠깐 선거구 획정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선거구 획정이 보통 지금 조정안 공고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한 18대부터 보면은 그때도 선거구 획정이 한 2월 15일 날 됐고 19대 총선 때는 2월 27일, 20대 총선 때는 3월 3일, 21대 총선 때는 3월 7일. 좀 약간 좀 매년 늦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총선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 선거구 획정안 그 공고안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 변경안이 아직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여야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고안대로 가면은 여기 서삼석 의원이나 저기 합치게들 그 뭐죠 나주화순 네. 신정훈 의원 그쪽 반발 클 거고 원래 또 기존대로 간다고 하면은 저기
순천시 동부, 전남 네. 동부 쪽에 한석이 더 늘었으니까 또 줬다 뺏는 거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발이 클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전남 동부에서는 변경한 대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엄청 키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하는 김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영안, 무안, 신안 지역구 예비 후보 등록 상황 좀 조금 전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녹화 중인 1월 9일 방송 기준으로는요, 현재 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병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정승욱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 윤부식 진보당 영암무안 신안군 공동위원장, 자유민주당 김팔봉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 등이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 상태입니다. 이번 총선은 솔직히 별 기대감이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에 입장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일부 당원들한테 좀 그닥 좋은 인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지역구에서 나올 후보 중에는 가장 조직력이 또 탄탄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뭐 선거에서는 보통 그렇잖아요. 뭐 구도, 이슈, 인물 뭐 이런 게 싸움의 어떤 승패 요소라고 하는데 여기 영암, 무안, 신안 같은 이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결국에는 당내 경선이 거의 결승전이니까 여기에서는 그나마 이제 현역이 좀 친명이 아닐 경우에 이제 친명 대 비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도를 대결로 이렇게 좀 그런 구도 싸움으로 해가지고 인지도를 좀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 방법은 있긴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서삼석 의원 빼고 아까 언급한 후보들 중에 민주당 내 인물을 몇몇 보자면 우리가 이번에 오늘 다뤘던 특혜 시비로 논란 많은 민간업체 이사로 등재된 인물이나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뺑소니 사고 논란으로 이미 구설수로 많이 이제 올라버려가지고 조금 이미지에 좀 타격을 많이 입으신 장만 그 정도 인물밖에 없어가지고 솔직히 서삼석 의원을 대항할 만한 인물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 각자 뭐 후보자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각자의 변명은 있겠지만 어쨌든 낮은 인지도는 팩트잖아요. 네. 서삼석 의원에 비해서. 그럼 그만큼의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인지도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사업 무자격 업체 선정 문제가 좀 논란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얘기하느라고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알찬 정보와 다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테스트 방송으로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조만간 정식 방송을 성출로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